우리 정부와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직전에서 결렬됐습니다. 협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미군 기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언제쯤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3일 새벽 5시 18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발생한 지 16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29일부터 철수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감했다며 코로나19가 다시 발생하면 재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협업해 만든 항균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항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판로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직전에서 결렬됐습니다. 협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미군 기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언제쯤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기존 입장차를 크게 줄여 협상 타결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이 있고 나서 이틀 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른바 김칫국 트윗이 공개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위태위태했던 협상은 결국 타결 직전에 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현재보다 5배 많은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더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증액 요구를 거둬들일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무급 휴직을 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봅니다.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현재 무급 휴직 중인 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는 4천여 명.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문제지만 언제쯤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네, 지금 이 기간이 지금 한 달이 가까워져 온 시국에 타결 협상이 불확실하니까 무급 휴직에 들어간 종업원들은 굉장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생계도 막막하고요.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구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23일 오전 5시 18분 의정부 호원동의 한 상가 건물 옆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상가 1층 계단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불은 발생한 지 1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상가 건물 외벽 등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벌인 담배꽁초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29일부터 철수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감했다며 29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추후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면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협업해 만든 항균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항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 구축된 경기 섬유 마케팅 센터와 인도와 러시아 등에 있는 경기 비즈니스 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섬유업체 60여 곳은 지난달 초부터 세균 증식을 막는 항균 마스크 총 334만 장을 제작해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보급했는데요. 하지만 방역용 마스크 공급량이 늘면서 약 200만 장의 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와 폐쇄됐던 의정부 성모병원이 외래 환자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도 일부 정상화했습니다. 이번 진료 확대로 그동안 응급 환자와 재진 환자만 진료하던 것을 초진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자는 건물 밖 안심진료소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고 외래 진료를 통한 입원도 불가능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이자 지난 1일 시설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 중이던 도내 산림휴양시설을 모두 개장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말부터 일부 산림휴양시설을 휴관하도록 했지만 지난 2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자연휴양림 17곳과 수목원 19곳 등 산림휴양시설 총 36곳이 지난 22일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시설의 경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될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슈메이커 시간입니다. 너나 없이 어려운 시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보태는 지역민들의 응원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부분 개원을 시작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로 물품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치료해준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11살 초등학생의 손편지가 전해져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담긴 편지 포천시에도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구인 수요와 채용 공고가 감소하고 있죠. 이에 포천시가 구직자에게 격려 문자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칫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구직자를 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엔 직업 상담사가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을 더할 계획입니다. 양주시에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소독용품 등 다양한 방역 물품 등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관 내외를 막론한 이번 온정의 손길에 양주시는 누적된 피로감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급여 일부에 지역 내 소비를 약속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동두천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임직원 전원, 급여 또는 용돈의 5% 이상을 지역 화폐로 바꿔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에서 이용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 어려움에 동참한 이번 솔선수범이 미칠 선한 영향력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를 보급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청 직원이 보건용 마스크를 전하러 온 겁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간혹 마스크를 안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원에 보관해 놨다가 비축해 놨다가 아이들 또 이렇게 마스크를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1,900여 곳에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용입니다. 마스크와 함께 소독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비접촉식 체온계도 각 시군이 구매해 어린이집에 보급합니다. 등록 아동이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소독용품과 체온계가 2개씩,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에는 1개씩 지원될 예정. 코로나19에 대비한 소독과 발열 체크 등에 활용됩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구의 절반 가까운 당선인이 초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구는 59석으로
이 중 45.8%인 27명의 당선인이 초선입니다. 이는 30%를 기록한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3명, 미래통합당이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선 의원이 늘어난 대신 4선 이상의 중진 의원은 15명으로 15.2%를 기록해 지난 20대 총선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는 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받은 결과 2,300여 건, 2억 3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인데요.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건립합니다. 여주시 상거동 일대 16만 5천 제곱미터에 건립되는 테마파크는 4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2년 3월 문을 열게 됩니다.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1개동과 보호시설 3개동, 관리시설 등 실내 시설이 들어서고 반려동물을 위한 캠핑장과 추모관 등 야외 시설도 건립됩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연천에 경기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 동물 보호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10억 원 규모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 현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해 지난해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체불 관련 신고 접수가 83건, 14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경기도는 체불 사례 가운데 73%인 10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가 온라인 개학 이후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19개 학교 500명의 교사가 경기도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진로 찾기와 보컬 트레이닝, 힙합과 광고 콘텐츠 순이었습니다. 경기도 교육 콘텐츠는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플랫폼인 지식이 보유한 것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원하는 교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등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원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프리랜서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포천시 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해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조용춘 의장을 비롯해 강준모 부의장, 연재창 부운영위원장 등 시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했는데요. 앞서 포천시의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등 농산물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최저기온 1도,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주말 전까지 늦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전국적으로 불던 강풍도 조금씩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가 정체되지 않고 해소되면서 당분간 대기질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